그냥 이제 통계치로만 봤을 때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소비 지수는 0.705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과소비로 보는 수준 그 지점이 0.7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과소비로 살짝 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 연령대에 거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조금 더 지출 통제가 필요한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저기 지출에 대한 통제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효율적인 지출 관리를 위해서 3강 예측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3가지 행동 강령, 그리고 네. 5가지 원칙이 있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두머니TV 경제적 자유로 가는 추월 차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녀가 있는 40대에 급증하는 교육비 지출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시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3천에 10,000원을 써서 맹모 3천만 원 지교. 맹모 3천만 원 풍자하는 말. 이번 영상에는요, 전체적으로 이 생애 소비 지출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연령대별로 주의할 점,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소비의 3강 5칙 알아봅니다. 내용 시작하기 전에 금주머니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김진웅 NH투자증권 백세시대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그럼 원래 일단 월급 받는 직장인들 사이에 그 네.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 뭐 다 다를 수도 있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또 요즘 보면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식비도 많이 늘은 것 같은데 네. 좀 소비 구성이 어떤가요, 런치? 소비 패턴이야 사람들마다 다 다르시겠죠. 근데 어쨌든 평균적인 어떤 통계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전국 가구당 이제 월 평균 가계 지출은 381만 원 정도 나타났고요. 이 중에 이제 소비 지출 73%로 279만 원. 네. 그다음에 비소비 지출, 뭐 세금, 공과금 이런 것들 26.7%로 102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평균 소비 지출이 306만 원으로 나타났고요. 근로자 외가구, 뭐 이제 자영업자, 뭐 기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237만 원으로 나타나서 근로자 가구가 30%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음식 숙박이 이제 15.3%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료품, 그 비주류 음료가 14.2%. 이거 사실은 다 이제 대부분 먹는 것과 관련된 것들, 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 12.2%.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수도 광열비 11.8%. 거의 의식주 비용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2021년에는 이제 식료품하고 이제 비주류 음료가 가장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식 문화가 조금 양성화되고 수요 증가가 되면서 비용 상승이, 근데 또 최근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비용 상승이 맞물리면서 음식 숙박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 생활의 기본 요소를 의식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는 지출 구성을 보면은 이동이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의류보다 교통이 주요 항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연령대별로 그 소비 지출 비중이나 어느 정도인지 그 크기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연령대별로도 이제 소비 지출에 조금 이제 변화 패턴들이 나타나는데요. 40대 가구에 일단은 이제 월 평균 소비 지출이 366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50대 가구가 335만 원, 그 다음에 30대 이하 가구에 262만 원 순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제 가구 원수가 아무래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가구 원수 변화까지 반영된 소비 지출 정점이 40대 가구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음식 숙박은 60대 이상 가구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월 5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항목이고, 그 다음에 식료품 등도 30대 이하 가구를 제외하고는 월 40만 원 넘는 금액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교통비와 통신비는 이제 40대, 50대에서 많이 지출하다가 이제 60대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아무래도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제 활동성에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성장에 따른 교육비 지출은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각 연령대별로 많이 사용하는 항목들이 다 다르게 조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특징들을 잘 감안했을 때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생기는 대로 닥치는 대로 지출하기보다는 많이 사용하는 비용들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소비 전략을 세우면 조금 더 현명한
소비 관리가 되도록 할 수 있겠죠. 아, 소득이 늘면 소비도 네. 늘죠? 네. 사실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막 소득이 느는 것만큼 소비가 거의 완전히 비례해서 100% 비례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다룬 적이 네, 있긴 네. 합니다만. 네. 일단 이제 소득 구간별로 좀 살펴보면 그게 이제 조금 판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월 평균 소비 지출을 살펴보면 이제 100만 원 미만 가구는 월 109만 원. 사실은 적자 인생인 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700만 원, 월 소득이 700만 원 이상 가구에서는 월 474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소비라는 게 소득이 증가할수록 같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네. 비율,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은 떨어지는,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소비 지출의 일정 수준, 아무래도 이제 한계 효용 법칙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지출 항목 중에 이제 비중이 높은 교통비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34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교통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교통비, 자동차 구입 비용, 유지 비용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많아지면은 이제 마이카를 운영하시고 또 그 안에서 또 좋은 차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구입 및 유지 비용이 소득 구간에 걸쳐서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네. 있다. 특히 이제 500에서 600만 원 소득 구간부터 교통비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때 이제 네. 고급차를 사시는군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차량 구입 비용이 증가한 결과로 일단은 추정은 되고 있고요. 통신비도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적지 않은 비중 차지할 거기 때문에 좀 살펴봤는데 월 평균 이제 12만 8천 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5.4%에 해당되는 비중인데요. 근데 이제 소득 구간별로는 그 700만 원 이상 구간에서 통신비 비출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300에서 400만 원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사실은 통신비는 약간 중산층 쯤에서 이제 비중이 높은 그러네요. 영향을 차지하고 많네요.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이 된다. 근데 사실은 이제 중산층 이하라면 내가 통신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 고민을 그렇게 해보는 게 생각할 좋지 수 않을까. 있겠네요. 저는 사실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알뜰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이제 알뜰폰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휴대폰 사용할 때 제일 유혹을 많이 받는 게 요즘은 워낙 SNS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데이터 무제한의 네. 유혹에 많이 빠지시는데, 사실 조금 자제하면 와이파이 되는 지역도 많이 있고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에서 꼭 그거를 봐야 되나 한번 생각도 해보시면은 네, 약간의 절제가 네, 필요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소비에 대한 가치관과 성향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과소비 여부를 이제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단순하게 이론적인 관점에서 과소비 여부를 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비 지출을 처분 가능 소득,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소득에서 그 세금이나 공과가 비소비 지출 뺀 그런 처분 가능 소득으로 나눈 그 소비 지수를 이제 과소비 지수라고도 하고 소비 지수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걸로 이제 과소비 여부를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제 통계치로만 봤을 때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소비 지수는 0.705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과소비로 보는 수준 그 지점이 0.7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과소비를 살짝 넘은. 살짝. 연령대별로 좀 살펴보면 30대 이하 가구에서는 0.698. 사실 거의 뭐 과소비 수준. 네, 거의. 네. 그다음에 40대는 아까 소비 지출 정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0.752. 네. 소득 대비 이제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50대에서 다시 이제 0.698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60대에 가면은 이제 소득과 지출이 함께 줄면서 0.677로 이제 소폭 낮아지지만, 그래도 역시 조금 높은 수준. 과소비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연령대에 걸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조금 더 지출 통제가 필요한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저기 지출에 대한 통제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효율적인 지출 관리를 위해서 3강 우측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3가지 행동 강령, 그리고 네. 5가지 원칙이 있다고요? 네, 뭐 이제 약간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그러니까 제가 말 좀 만들어 보긴 했는데요. 3강 오륜 네, 같은 네, 맞아요. 상강오륜에서 착안해서. 먼저 3강입니다. 첫 번째, 이제 가구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지출해라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예산을 써서 나머지는 저축과 투자 금액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둘 번째로는 이제 필수 생활비가 아니라면 실행 전에 꼭 필요한 지출인지 심사숙고해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네, 그래서 일상생활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뭐 주거비, 교통비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비용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예,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과연 이게 진짜 지금 꼭 필요한지 필요한 이유를 한 3가지만 찾아보자. 내가 왜 이거를 지금 소비를 하고 싶은지. 근데 그 3가지가 안 되면 참아라. 뭐 약간 이런 거죠. 저 같으면 그 3가지를 금방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좀 생각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냥, 이거 마음에 든다 해서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요게 사고 싶긴 한데, 이게 진짜 필요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마음이 신기하게 변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마음일 때, 살까? 하다가, 한 번 더 생각해보다 하고,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지금은 뭐 꼭 필요한 거 아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옷 같은 거라면, 지금 그거 말고 또 입을 만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안 쓸 핑계를 찾게 되는 거죠. 네. 한 번 다시 생각하는 게 예,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성과를 이제 주기적으로 분석을 하고, 3번째, 성과적으로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고, 내가 어떤 목표한 금액이나 뭔가 성과를 달성했을 때 보상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든 무조건적인 절약보다는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어떤 소비의 즐거운 동기부여를 하고,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이제 지속적인 지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소비를 관리를 해야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상관이군요. 예, 보통 다이어트 할 때 너무 배고픈 거 오래 참으면 갑자기 폭식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속 적정하게, 가능하게.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으로는 연령대별로 또 네. 5가지 원칙을 세울 수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오칙은 이제 연령대별 전략 같은 걸로 이제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젊었을 때 20, 30대는 주거비 효율성을 개선해라. 소득이 작은데 주거비 네. 부담이 너무 고정 비용이 크면 부담이 되니까.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제 3, 40대가 되면은 보통 이제 차량 구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차량은 기본적으로 차를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눈높이를 최대한 낮춰서 교통비를 적게 가져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 40대, 50대는 아까 40대에서 이제 자녀 교육, 네, 비지출이 가장 많을 때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급격하게 늘어날 또 자녀라고 해서 막 부모된 마음으로 막 퍼주기보다는 자녀 교육 비지출을 무리하지 않게 그리고 보통 이제 자녀 교육비 때문에 노후 준비 안 된다 이런 핑계 많이 대시잖아요. 적정선을 조심, 유지해야 돼요. 적절하게 잘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제 통신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통신비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 여기서도 생각보다 많이 아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비소비 지출도 최대한 아껴보자. 비소비 지출. 예, 이거는 이제 절세 금융상품을 네. 활용해서 뭐 세액공제 등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아서 절약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ISA, 네. 종합자산관리기다 하면은 금융 그 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비를 잘 관리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줄일 수 있는 현재의 소비 3강 5칙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희는 또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방법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